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레스MO의 Space Efficient Compression of Mixture Experts LLMs via Residual Installation입니다. 이 논문은 KDD 25년도에 올라온 논문이고, 사이테이션 수는 오늘자 기준 3입니다. 그럼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이 인트로덕션에서 백그라운드, 모티베이션과 컨트리뷰션 그리고 릴레이트 웍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법과 실험 결과들 그리고 결론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논문에서 라지 랭귀지 모델은 성능 향상을 위해 파라미터 수를 계속 증가시켜와서 과도한 메모리 사용과 비효율적인 연산을 초래해 왔다고 합니다. 트랜스포머 기반 LLM은 셀프 어텐션과 FFN으로 구성됐고 이 중 대부분 이 피드포워드 네트워크의 파라미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어 중에 FFN을 다수의 네트워크 엑스퍼트 네트워크로 확장한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 구조가 등장했으며 이는 일부의 엑스퍼트만 활성화함으로써 연산 효율을 높이는 구조라 합니다. MOE는 엑스퍼트 수는 많지만 모든 엑스퍼트가 항상 개선되는 건 아니고 탑K 라우팅으로 일부 엑스퍼트만 활성화하는 구조입니다. 각 엑스퍼트는 특정 입력 유형에 특화되어 학습되어 있고 다양한 엑스퍼트가 존재할수록 다양한 패턴과 태스크 처리 능력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MOE 레이어의 출력 수식은 다음과 같이 이제 엑스퍼트의 FFN 출력과 게이트 값 GX를 곱해 가중합으로 출력을 하게 되고 게이트는 입력 X에 대해 엑스퍼트별 점수를 계산하고 이 중에 상위 K개만 엑스퍼트를 활성화시키는 구조로 되어 있고 이로써 이제 큰 모델을 유지하면서도 연산량은 선택된 엑스퍼트 수 K에만 비례하도록 효율적으로 동작을 한다고 합니다. 이 논문은 앞서서 말했듯이 이제 MOE는 일부 엑스퍼트만 활성화하고 추론할 때는 전체 엑스퍼트 파라미터를 메모리에 상주시킨다고 하는데 계산은 이로써 효율적이지만 메모리는 비효율적으로 되면서 실제 병력은 메모리와 공간 효율성에 있다고 합니다. 오른쪽에 그래프를 보시다시피 믹스트랄 같이 대표적인 MOE 모델은 RTX 소비자들이 많이 쓰는 RTX 3090에 올라가려면 한 70% 이상을 줄여야 하는 공격적인 압축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어, 기존의 SVD나 프루닝, 디스틸레이션과 같이 다양한 압축 기법이 존재하지만 이들은 MOE의 엑스퍼트 간의 공통성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제로셋에서 성능 보존이 어렵다고 합니다. 또 이제 기존 압축 기법에는 엑스퍼트 머징이나 프루닝이 많이 사용되는데 이들은 엑스퍼트의 전문성을 잃을 수 있어서 리트레이닝 프리하고 MOE 구조에 특화된 새로운 압축 기법이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논문에서의 기여점은 어, 와서스테인 바리센터와 각 엑스퍼트들의 잔차인 레지듀얼 레스토레이션을 구하여가지고 MOA 압축에 도입을 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모델의 전체적인 공통성은 바리센터 엑스퍼트로 묻고 각 엑스퍼트의 개별성은 레지듀얼로 유지한다고 합니다. 또한 레스MO이라는 실용적인 원샷에서 데이터 어그노스틱한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하였고 이로써 이제 재학습 없이도 추론 시 공간 효율을 높이는 실용적인 압축 기법을 제안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다양한 MOE 모델에서 최대 75% 압축이라는 압축률을 달성을 하고 성능 유지 또한 유지되는 것을 검증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제 관련 연구로는 대표적으로 MOE 프루닝과 MOE 멀징이 있는데요. MOE 프루닝은 엑스퍼트의 사용 빈도나 중요도를 구하여 중요도가 낮은 엑스퍼트를 제거하는 압축 기법으로 대표적으로 MOE 프루너와 NAE가 있습니다. MOE 프루너는 토큰별 활성화 값과 라우터의 게이팅 가중치를 곱해 엑스퍼트의 중요도를 평가한 뒤 덜 중요한 엑스퍼트를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NAE는 제거할 시 이제 손실이 가장 낮은 엑스퍼트를 판별해 제거하고 일부 엑스퍼트는 출원 시 건너뛰는 방식으로 가중치를 압축합니다. MOE 머징 같은 경우는 각 엑스퍼트들의 중요도를 측정해서 엑스퍼트들의 모델 크기를 축소하는 압축 기법입니다. 대표적으로 MCSMOE와 HCSMOE가 있는데 MCSMOE는 라우팅 빈도를 기반으로 이제 유사하게 활용되는 엑스퍼트들을 그룹화하고 각 그룹을 하나의 대표 엑스퍼트로 멀징하는 방식입니다. HSMOE는 각 레이어 엑스퍼트들을 기존의 K-민스가 아닌 하이로키컬하게 그룹화하여 라우팅 빈도로 가중 평균하여 머징하는 기법입니다. 그 다음은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법들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논문에서의 압축하는 대상은 ML 레이어 안에 엑스퍼트 2 레이어 MLP입니다. 입력을
히든 변환을 하고 액티베이션을 거쳐서 출력하는 형태이고, MOE 레이어는 여러 엑스퍼트들의 이 출력 웨이트를 합해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어, 그리고 엑스퍼트 수는 많아도 계산을 일부만 한다는 점에서 연산은 효율적이고, 근데 일부만 연산을 하더라도 앞서 말했듯이 전체 엑스퍼트들을 메모리에 상주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메모리 올리려면 압축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어, 공통 엑스퍼트를 뽑아서 기존 논문들의 이제 단순 평균 대신 와서스테인 바리센터를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먼저 와서스테인 바리센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분포들을 이용해서 이산 분포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 먼저 비교할 분포들을 먼저 정의를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이제 소스 X에서 나가는 총 질량 알파와 타겟 Y로 들어오는 총 질량 베타가 되는 이 쌍들의 합을 M으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한 분포에서 다른 분포로 옮길 때 최소 비용을 구해야 하는데, 이 최소 비용을 구할 때는 옵티멀 트랜스포트란 OT를 통해서 작은 비용을 찾게 됩니다. 이 OT 같은 경우에는 이 비용 행렬 C와 앞서서 구했던 이 쌍들 계획 M과 함께 이 OT를 정의를 할 수 있고요. 또한 이 최소 비용 자체를 분포 사이 거리로 사용을 해가지고 바리센터를 구해야 되는데, 이때 왓서스테인 디스턴스를 사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왓서스테인 디스턴스를 정의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제 OT에서는 최적의 운송 계획을 제공을 하게 되고, 왓서스테인 디스턴스는 그 계획의 최소 비용을 구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분포와 평균 왓서스테인 거리가 최소인 중심 분포를 찾기 위해 바리센터를 정의를 해야 되는데, 다음과 같은 식으로 이제 분포 공간에서 왓서스테인 평균을 구하여 바리센터를 정의를 한다고 합니다. 와저스테인 거리가 최소가 되는 게 이제 바리센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또한 이제 바리센터를 구하기 위해 기존의 머징 기법들에 대해 한계들에 대해 얘기했는데, 맨 처음에 얼라이먼트 베이스드 퓨전의 한계와 엑스퍼트 머징의 한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기존 엑스퍼트들을 이제 머징을 할 때 정렬해서 합치려는 이 방식들은 기본적으로 레이어 바이 레이로 작동을 하게 되는데, 먼저 첫 번째 레이어에서 정렬을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레이어에서 전달하여 정렬을 하는 방식으로서 레이어 바이 레이어로 작동하다 보니까 엑스퍼트 전체를 직접 다루지 못해가지고 그 성능의 하락이 발생을 하고, 또 퍼뮤테이션을 레이어마다 매번 해야 된다는 오버헤드 또한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기존에 그리고 멀징하는 방법들은 엑스퍼트 수를 직접적으로 줄여가지고 제로샷에서 이제 원래 모듈 아웃풋과 편차가 발생해 성능 하락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전문성을 가진 엑스퍼트를 직접적으로 없애거나 합치면 이제 엑스퍼트의 이 개별적인 특성이 사라지게 되면서 성능 하락이 발생을 하고, 멀징을 할 때 매트릭스를 먼저 정의를 하고 엑스퍼트들의 웨이트를 합친 행렬 W1과 W2로 만들어서 출력을 재정의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엑스퍼트들을 따로따로 보는 대신 하나의 이제 거대한 히든 리프레젠테이션의 공간으로 묶어보게 되므로 어, 이 MO의 구조를 잘 반영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앞서 말했듯이 바리센터를 뽑아야 되는데, 엑스퍼트의 이 구조를 어떻게 유지하고 어떻게 공통 엑스퍼트를 뽑을까가 중요하다 합니다. 그래서 일단 MLP를 이 논문에서는 서브 MLP들로 나눠서 이들의 합으로 보고 퍼뮤테이션을 통해 가지고 바리센터 엑스퍼트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먼저 각 엑스퍼트의 히든 유닛을 일단 맞춰두고 평균적으로 가장 가까운 엑스퍼트를 찾아서 이 엑스퍼트를 바리센터로 두는 방식인데, 먼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일단 각각의 웨이트들을 디자인 매트릭스로 만들고 하나의 로우 위에 균등 분포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로우 하나가 히든 유닛이 되고, 또한 이 히드 유닛이 서브 MLP가 돼서 하나의 포인트가 되게 되고, 엑스퍼트들은 이 로드의 집합이다 보니까 엑스퍼트 전체가 여러 포인트들의 집합이 되게 되고, 이는 이제 균등 분포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이 두 개의 식들을 이용해서 위에 이 permutation 바리센터 엑스퍼트로 구하는 식을 정리를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이 수식 15와 같이 되게 되는데, 이로써 엑스퍼트 분포와 이제 평균 와서스테인 거리가 최소가 되는 바리센터 분포를 찾게 됨으로써 바리센터 엑스퍼트를 정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바리센터 엑스퍼트만으로는 각 엑스퍼트의 개별성이 다 보존되지 않아가지고 각 엑스퍼트와 각 레이어 의 엑스퍼트와 바리센터 엑스퍼트 간의 차이를 레지듀얼로 두게 됩니다. 이 잔차를 레지듀얼로 두게 되고 이제 이 각 레지듀얼에 추가적인 압축 기법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논문에서는 Unstructured Pruning과 SVD를 주로 사용을 했다고 했습니다. Unstructured Pruning 같은 경우는 작은 크기의 파라미터를 0으로 만들어가지고 실험 때 표시를 이렇게 less MOE up으로 표현하고 SVD는 레지듀얼 벡터리스를 저랭크로 분사하는 방식으로 less MOE SVD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이 논문에서는 프루닝은 성능 보존이 가장 좋았고 SVD는 메모리 절감 측면에서 가장 효과가 좋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논문에서 제안한 기법에 대한 성능 실험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논문에서는 압축한 웨이트가 얼마나 원래 웨이트를 잘 근사했는지 보기 위해서 어프로시메이션 에러를 계산을 했다고 했습니다. 실험한 모델은 스위치 트랜스포머와 믹스트라인데 스위치 트랜스포머에서는 상위 8개 레이어, 믹스트라에서는 총 24개 레이어에서 각 방법들의 어프로시메이션 에러를 계산을 해왔습니다. 어프로시메이션 에러는 이제 다음과 같이 엑스퍼트 내부에서 원래 가중치 행렬과 압축된 가중치 행렬 사이에 프로베니어스 모음 차이로 에러를 계산을 하였고요. 표에서 보시다시피 레스 MOE가 두 모델 모두에서 이 근사 에러가 가장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이제 레스 MOE라는 기법 자체가 원래 모델의 출력뿐만 아니라 내부 행렬에서 이런 무결성도 유지할 수 있음을 입증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은 이 논문에서 이 기법을 대해서 스위치 트랜스포머의 상위 4개의 엔코더 MOE 레이어와 상위 4개의 디코더 레이어에 이 기법을 적용해서 글루테스크에서 성능을 평가를 했다고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언스트럭처 프루닝 완다, 스트럭처 프루닝 SVD 또 이제 다른 추가 기법들과 레스 MOE를 비교한 것을 볼 수 있는데 레스 MOE의 언스트럭처 프루닝을 적용을 했을 때는 모든 기법들을 비교해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고 레스 MOE의 SVD까지 적용한 기법의 성능 또한 대부분의 기법들보다 더 좋은 성능을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언스트럭처럴 프루닝 자체도 원래 성능을 잘 효과적으로 보존하지만 이 스트럭처 프루닝의 언스트럭처럴 프루닝은 잘 보존하고 어, 반면에 스트럭처 프루닝은 언스트럭처 프루닝보다 더 큰 성능 저하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프루닝과 SVD를 엑스퍼트 적용할 때 이 엑스퍼트 가중치를 컨캐테네이트를 하냐, 세퍼레이트 하냐에 따라서 성능 차이 또한 이제 구별이 된다고 하였고, 프루닝에서 컨캐테네이트를 한 경우에 덜 중요한 웨이트를 동적으로 0으로 만들면서 중요한 웨이트는 유지함으로 모델의 성능의 보존성이 크게 작용을 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제로샷에서 성능을 이제 그 생성 평가를 진행을 하였는데, 믹스트랄에서 진행을 하고 압축은 75% 환경에서 제로샷 제너레이션 언더스탠드 태스크 성능 평가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레스모이의 언스트럭처 프루닝과 SV를 적용했던 두 가지 상황 다 모두 일관되게 다 좋은 성능을 기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스트럭처 프루닝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똑같이 MLP 퓨전 제일 안 좋은 성능을 보인 MLP 퓨전과 같이 뉴런 와이즈 웨이트 프루닝은 상당한 정보 손실을 야기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로써 더 균일한 이 웨이트 분포를 형성하여 머징하는 방법들이 이 미스트랄과 같이 MO인 모델에서 더 나은 성능을 보이는 데 기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어블레이션 스터디도 진행했는데요. 이 바리센터와 서스테인 바리센터에 대한 중요성 효과와 어, 컴프레션, 이 압축률을 다르게 했을 때 성능 변화를 좀 비교해 보았습니다. 바리센터 엑스퍼트 없이 일반적인 스트럭처 프루닝과 SVD를 수행하였고 또 다른 적용을 하였고 또 다른 기법들과 비교를 하였을 때 어, 일단 이 바리센터 서스테인 바리센터에 언스트럭처 프루닝까지 적용을 한 게 가장 좋은 성능을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표에서 스트럭처 프루닝은 비교하지 않은 게 앞서 보였던 이 표에서 모두 다 안 좋은 성능을 기록을 해가지고, 프루닝 기법 비교 같은 경우는 스트럭처 프루닝에서만 진행을 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전체적인 표를 보시다시피 바리센터 엑스퍼트를 포함하는 것이 유익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압축 비율을 70%에서 10%까지 다양하게 진행을 하였을 때 어, 레스 MOE 같은 경우에는 높은 압축률을 높게 가져감에도 성능 하락이 별로 크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어, 거의 압축률 10% 그러니까 90%를 다 날려버렸을 때도 어, 70%만 날렸을 때와 성능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음을 보임으로써 이 논문에서 제안한 기법의 효율성을 매우 잘 주장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의 결론과 한계점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와설슈테인 바리 센터를 이용해서 엑스퍼트들의 공동 패턴을 가진 바리 센터 엑스퍼트를 추출하고 레지듀얼만 압축하는 압축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하였고 기존 머징 방식과 달리 각 엑스퍼트 유지한 채 공통성과 개별성을 함께 보존해서 성능 저하를 최소화하였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제 서로 다른 다양한 MOE 모델에서 최대 75%의 파라미터 감소와 원래 웨이트 매트릭스 보존 및 낮은 성능 하락을 실험적으로 입증을 하였고 언스트럭처 풀링과 SVD를 레지듀얼 압축 방식으로 제시해야 해가지고 성능 보정과 메모리 절감 측면에서도 강점을 보였습니다. 또한 향후에는 레이어별로 또는 엑스퍼트별로 다른 압축률 적용이나 하드웨어 양조와 같이 결합하는 방향으로 확장 가능하다고 언급을 하며 추후 연구 방향까지 열어놓은 것으로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의 좀 아쉬웠던 점은 언스트럭처 풀링 기반의 레지듀얼 압축의 실제 저장 효율이 낮게 나온 점이 좀 아쉽고 실험한 모델의 수가 약간 부족하고 MOE 압축 연구에서 자주 사용되는 QN계로에서의 실험이 없다는 점도 조금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MOE 압축 연구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압축률이 25%만 날리고 50%만 날리는 이 두 압축률이 많이 사용되는데 이 두 압축률에서의 더 많은 벤치마크 테스트가 없고 분석이 없다는 점이 다른 기법들과의 한계, 비교해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이제 레이턴시나 토크폰세크와 같이 하드웨어의 성능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없다는 점도 아쉬운 점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